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보게 되면은 G2 국가,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해당 국가들의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쉽게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궁금하신 게 이제부터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장이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이제 1,900포인트 지지력 확보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한 가지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그동안의 한 달 동안의 경제 지표들 발표치를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실적 통계치에 대한 음모론도 좀 있었고, 이것이 너무 조작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어떤 그 실물 경기에 대한 확인 단계, 검증 단계, 현재 실물 경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표라는 것이고, 그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국가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국의 정권 교체라든지 미국의 대선이 앞게 되면 당연히 실제로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성 의문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타이밍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고 중국의 정권 교체에 이양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10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50, 경기 실사 지수가 100, 이런 너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항상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선택적 오류와 조작이 가능하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사실 어제 가장 좀 호재는 유럽 시장 많이 오른 거에 촉매를 했던 건 중국의 10월 제조업 지수가 50을 상회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향후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생산과 주문 지수가 50을 넘었다는 게 또 중요했고요. 네. 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구매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물가 지수는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매 물가 지수가 54로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전체적인 지수가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0 넘은 거 이상의 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글쎄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그 발표되는, 목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동향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ADP 민간 고용이 한 15만 8천 명 정도 나오고,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9천 건 감소가 있는데,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여기도 민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집계와 그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리도가 있어가지고 항상 ADP 민간 고용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오늘 밤에 발표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묻혀버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집계 어떤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꾼 상황에서 일단은 좋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4월 10월 취업자 같은 경우가 한 1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실업률. 지난달 한 7.8%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7.9% 정도 증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어떤 취업자 선거에는 실업률이 만약에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어제 전날 미국의 ADP 고용이나 주간 실업청 건수 때문에 좋게 나왔던 고용은 한순간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고용이 좋게 나오면 오바마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대선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전까지 고용 동향이 조금 나오더라도 가장 미국 경제 지표의 키워드는 바로 대선까지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 관련한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나흘 뒤에 있을 미국 대선과 밀접한 관련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슈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유독 소외된 것이 바로 한국 증시였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역시나 자동차주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또 관련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리콜을 한다 안 한다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장 지금 예상 체결 지수 현재 굉장히 또 많은 상승폭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다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접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1분차 리콜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도 현대 기아차가 사실 오늘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루머 자체가 어제 증권가를 좀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원래 자동차 그 결함 조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리콜이 된다 했을 때 중요한 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전할 수 있는 뭐 조향 장치라든지 제동 장치, 시동 장치에 만약에 결함이 있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외적인 부라면 실제적으로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현대 기아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보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또 이것이 루머였다면 사실은 어저께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힘은 많이 좀 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루머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제가 접근해 보니까 실제로 어저께 보면은 투신 쪽에서 월초 딱 첫날이 되면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만 오히려 봤을 때 운송 장비 섹터를 대량으로 매도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제 네. 자동차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같이 급락한 걸 보니까 역시나 운송 장비 섹터에 대한 어떤 작은 펀드 운용 리밸런싱, 즉 현재 10월 달 정도까지는 가져갔다가 월초가 딱 바뀌니까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급격히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급락이 나왔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투자 매도 심리가 거기에 달했을 때는 항상 쇼커브성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자동차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흐름 자체가 현대차는 그나마 견고한데 기아차의 상대적 낙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역시나 국내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기아차는 현대차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네. 자동차주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면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는 조금 더 리스크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역시 기관들의 월초에 또 운송장비 종목 교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리콜이 된다고 해도 영향력 자체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시금 숏커버 성격의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보자라는 거 전략으로 전해주셨어요. 예, 생각보다는 약하게 반응할 리콜 이슈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날씨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 옷을 보시면 좀 새 옷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새 옷 같은데요. 예, 날씨가 추워져서 추동복, 양복을 네. 맞췄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최근에 날씨 추워지면서 많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LG 패션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좀 의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션 관련된 업체들의 투자 전략, 이젠 또 뭐 방향을 혹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나 좀 차별화 전략은 필요할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최근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사실 내수주 강세 아니겠습니까? 내수주 강세인데 그 내수주 중에서 가장 못 가는 게 바로 이 패션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지, LG 패션의 실적이 그렇게 100억 이하 영업이익도 안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진 데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좀 부진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항상 그 날씨와 패션업종 많이 연동을 합니다. 올해 기상청 제가 어제 발표된 기상청 보도자를 보니까 올해 12월 달과 1월 달은 평년보다 좀 더 춥다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두꺼운 옷을 많이 파는 겨울철에 패션 업종에 대한 매출은 증가하는 것이 과거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패션 업종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역시 차별화가 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뭐 경기 불황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입에 익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H&M이라든지 스파 브랜드죠. 스파 브랜드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미 국내 상륙을 해서 많은 중저가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최근에는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중저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중저가 쪽으로 매기세가 몰린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어저께 제가 통계에서 발표된 유통업체 그 10월달 백화점 업체 매출 추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백화점 업체들이 사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매출 세일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매출은 1%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고, 내부 품목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전이라든지 아웃도어 상품은 올라갔는데 숙녀봉이라든지 남성봉 같은 경우는 매출은 줄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패션 업종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해외 OEM 업체를 갖고 있는 영업무역이라든지 실제로 한세시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동남아 쪽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주가도 좀 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업종 보실 때는 해외 OEM 업체 실제로 영업무역이나 한세시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자, 국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조금 괜찮습니다. 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종목은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를 갖고 있는 한성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가 조금 유명한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워지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OEM 업체, 영업무역인 한세실업 쪽은 강하고 뭐 한섬이라든지 LG 패션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는 수준이 좀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패션 업종들 계속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셨고요. 네. 백화점에 진출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